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고 구독 중이 뜨면 그 이후에 안 누르셔도 되고요. 좋아요는 맨날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번.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이연주 반문연대입니다. 이연주 반문연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반문연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징벌운동으로 가야 된다. 문재인 운동, 징벌운동, 제거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연주. 외모가 예쁘죠? 당차죠? 젊죠? 독고다임에도 정확한 목표와 가멸찬 공격을 하고 있죠.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이연주. 운동권 세력은 역겹다. 386 운동권 세력은 역겹다. 토가 나올 지경이다. 박정희의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받고 잘하고 공부한 것들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죠? 자빨과 문빠들은 이연주 나간 것만 나오면은 가전 욕설과 입에 담지도 못할 힘든 욕설로 전 인터넷을 도배하고 발작적인 이지매를 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존 국회의원 중에서 특히 이연주를 까는 애들이 있죠. 우상호, 하태경, 과거 주사파였던 애들. 그죠? 하태경은 자기가 주사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 그러지만은 하태경은 아직까지 우파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기는 개혁보수라고 합니다. 하여튼 386 운동권들이 이연주를 하여금 관종이라 비하하죠. 그죠? 이연주의 핵심은 이연주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제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제 고고TV를 개설하기 전에 여러 정치평론을 하는 유튜버들을 꽤 봤는데 제가 제 글을 찍고 나서 그 사람들 글을 안 봅니다. 그분들 글. 왜? 그분들이 말한 것이 혹시 내 방송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목표한 바와 같이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은 안 봅니다. 신문과 잡지 정도만 보고 있는데요. 방송 정도만. 일반 방송. 이연주는 나는 왜 싸우는가 하는 출판 기념회를 어제 열었죠. 그죠? 여기서 한국당 의원 22명, 바미당의 이준석, 유승민을 올려 그랬는데 꼴통 손학규하고 싸우다 보니까 못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도 오고 또 운동권의 대부였던 장기표 씨도 왔습니다. 그죠? 행동하는 자유우파. 이연주가 유튜브를 하면서 행동하는 자유우파 시민연대를 만들었죠.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주장한 게 뭔가? 재앙의 문이 열렸다. 재앙의 문이 열렸으므로 자유 세력을 갖다가 탄압하는 세력들과 싸울 것이다 하고 계속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죠. 방송을 하고. 사실 어제 이 출판 기념회는 보수 우파들의 세력에 모여서 반문연대를 결성하자는 게 주제가 아니었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세미나를 연 겁니다. 이연주는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책임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러나 나 같은 일반인은 문재인이 공산주의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는 취임사부터 문재인이 취임사를 들을 때 지금 공산주의자다.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앞으로 힘든 형국이 우파 보수한테 떨어질 것이다 하고 저는 직감을 했어요. 이연주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자, 좌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연주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박근혜 탄핵은 자기도 찬성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틀렸다 생각해서 찬핵을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거다. 그죠? 어떻게 잘못됐느냐? 박근혜 탄핵은 우파 괴미를 위한 것이고 자유시장 민주주의, 그죠? 자유시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혁명 과정이었다. 그래서 문재인과 문파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촛불 혁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혁명의 끝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강건하게 지켜온 70년의 자유우파,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걸 갖다가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 체제 변혁은 뭐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현주도 지금 체제 변혁 과정이었다. 체제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말을 못하죠. 왜? 이현주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문 씨와 문재인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 과정은 공산주의 혁명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변혁시키는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을 해요. 제 주위에다가도. 제가 386 운동권 애들을 좀 만나는데 간혹 가다가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도 꼰대가 다 됐어. 너희도 꼰대가 다 됐고 이제 너 물러나야 돼. 너희 할 일은 다 했어. 그러면은 제가 지대하게 아주 비난을 받고 저를 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 운동하는 애들을 만나면 걔네들은 수긍을 해요. 그만큼 이 주사파 운동권들은 이념 자체가 공산주의에 물든 애들입니다. 요새 보고 있잖아요. 문재인, 조국, 더불어민주당 애들.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은 자기들 이념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징벌을 들어가야 돼요. 징벌을 들어가고 썰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썰어내는 작업.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말이죠. 한국당의 스탠스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독고다이로 이현주가 이건 체제 변혁 과정을 체제 혁명 과정이니까 문재인의 재앙적인 문재인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런 투사가 아직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주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현주는 현재 위상이 이런 겁니다. 신보수, 우파보수의 신 아이콘으로 떴다. 한국당 바미당이 우물쭈물할 때 문재인 폭정을 가격하기 시작한 여전사다. 조국 너 부산에 나와. 내가 붙어가지고 너 쓴맛을 보여줄게. 너 떨어뜨려줄게 하는 이 폭발력, 도전력. 한국당 보수 우파는 개혁되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자기가 찬성을 했지만은 그 과정도 잘못됐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죠? 잘못됐더라 이런 거죠. 정권을 헌납한 박근혜에 붙어가지고 정권을 헌납한 친박은 정리돼야 한다. 무슨 친박? 박근혜를 호가호위하고 자기 일신의 영달만 찾고 박근혜를 갖다 구렁텅이로 빠뜨린 진박과 늙은이들은 특히 경상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리돼야 한다.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바꿔줘야 한다. 보수우파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한국당은 자기 혁신이 아직까지 없다. 내가 좌충우돌을 해서 혼자 떠드는 이유다. 이게 이현주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현주가 그래서 혼자 막 떠들고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한국당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길을 열어줘야 되죠. 이현주한테. 아직까지 안 늘었으면 이제부터 열어줘야 됩니다. 한 3개월만 지나면 본격적인 정치 투쟁의 장, 이념 전쟁의 장, 그게 뭐죠? 총선 전쟁이 옵니다. 요번 총선 전쟁은 건국 이래 1945년 좌우충돌 이래 최고 최악의 좌우 결전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당이 문씨 정권, 문씨 공산주의자를 못 썰어내면은 영원히 한국당은 우리 우파는 자유시장을 갖다가 존중하는 우리 우파는 괴멸될 것이고 우파가 문씨 정권을 썰어내면은 다행히도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지는 할 수 있어요. 이념 전쟁의 장, 결전의 장이 몇 개월 후에 이제 온다는 거죠. 혼자서 떠들고 있어요. 이현주는. 박근혜의 탄핵 과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박근혜가 그 2012년 대선 후보가 될 때부터 제가 엄청 뒤에서 도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도운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한 10만, 20만 되면은 제 필명을 공개한다 그랬는데요. 엄청 도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1년을 보면서 박근혜가 자괴감이라고 말하는데 전 먼저 자괴감을 느꼈어요. 큰일 났다. 최순실이 튀어나오는 순간, 최순실이
튀어나오는 순간 최순실이 연설을 갖다가 작성하고 박근혜 옆에서 붙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인사를 전행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박근혜는 무조건 최순실을 잘라내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 사실적으로 말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썼다. 내가 외롭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믿을 사람이 없어서 최순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용서해다오. 사실적으로 이실직고 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씨와 문씨 정권 문바들 공산주의자들은 박근혜를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었겠죠. 최소한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고 사실을 용서를 구했다면 누구한테? 국민한테. 어느 국민한테? 우파 보수 국민한테 용서를 구했다면 우파 보수가 박근혜를 갖다가 그렇게 탄핵을 찬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 과정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잘못됐어요. 이건 무조건. 박근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묵시적 뇌물죄 이거는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재판에 가해지는 거고 탄압적인 재판에 가해지는 것이죠. 박근혜는 죄가 없었는데 처신을 잘못하고 국민들의 감정과 시류를 잘못 읽었다. 그래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은 말이죠. 부당한 것이었고 앞으로 탄핵 과정을 갖다가 박근혜의 탄핵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우리는 시켜줘야 된다. 명예회복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시켜주려면 우파, 한국당 중심으로 정권을 되찾아와서 박근혜를 명예회복 시켜줘야지 박근혜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의 일선에 내세우려는 세력은 뭐다? 사기꾼이다. 박근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정희한테 정치를 배웠고 박정희의 부국강병을 배운 사람인데 박근혜가 그렇게 단발마직인 단세포적인 생각을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홍문정이가 어제 왔어요. 홍문정이가 와서 이현주한테 이현주님이 우리 공화당에 오시길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정화수를 떨어놓고 손을 빌면서 오시오. 비나이다. 이현주 의원이 우리 공화당으로 오시게 바라세요. 오시게 해주세요. 그죠? 이현주 의원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홍문종이하고 조원진이하고 이현주하고 3인이 공동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는데요. 보세요. 이현주 이제 40대입니다. 이현주가 40대인데 이현주하고 우리 공화당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조원준이가 홍문중이가 태극기 부대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4개, 5개 갈래가 있어요. 4개, 5개 갈래. 근데 이제 조원진이가 하는 태극기 부대만 이제 부상이 많이 되죠. 근데 다른 태극기 부대도 많아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를 따라가면서 매번 토요일, 일요일마다 자기의 생활도 멀리하고 와가지고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박근혜를 석방하라 외치는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전 그분들한테 비난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맞아요.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고, 박근혜 탄핵 과정이 또 잘못됐고, 문재인의 정권의 폭증 때문에 문재인은 물러나야 되고,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전투력과 투쟁력이 약하니까 이분들이 조원진이한테 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원진이 홍문종이한테 가서. 그러면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을 갖다가 한국당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투쟁력과 전투력을 갖춰줘야 되고 어느 정도 혁신을 해야 돼요. 태극기 부대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장하는 걸 친박을 자르지 말라 그러는데 친박은 잘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 하면은 태극기 부대도 흡수하지 못하고 중도 우파도 흡수하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누구나 당하는 소리죠. 그러나 지금 한국당과 한교안 스탠스는 태극기 부대도 건드리기 쉽고 중도 우파는 끌어들이고 싶고 그죠? 자치적인 계획은 미진하고 이러니까 지금 한국당 스탠스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황교안이가 어제 와서 연설을 하게 되죠. 이현주 앞에서 같이 싸우자, 함께 싸우자 이런 말을 해요. 홍문종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공통적인 의제죠. 저는 여기서 뭐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같이 싸우자, 함께 싸우자기 전에 황교안이가 먼저 한국당에서 먼저 이현주만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현주만큼 못 싸우고 이현주만큼 전투력도 없으면서 이현주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현주가 그게 흡족하겠습니까? 자기는 독구다이고 일개 여성이고 일개 여성 국회의원이고 한 명인데 한국당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만큼 안 싸워준다. 한국당을 어디도 개혁하고 정리해달라. 그럼 그러면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하는 게 이현주의 생각이죠. 창피한 일이죠. 같이 싸우자. 먼저 싸워주세요. 한국당에서는 싸워야지 됩니다. 문재인 정권 징벌 이상겨울의 어떤 스탠스가 벌어질지 한번 볼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 큰 구렁텅으로 빠집니다. 한국 우파, 한국 보수가 괴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이 와서 함께 싸우자 이런 말을 하는데 황교안과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온 것은 이렇게 출동한 것은 이현주의 출판에 출동한 것은 그만큼 한국당이 해봤지만은 힘이 붙이고 문재인 정권이 반일 친일 이렇게 몰아치고 그러니까 힘이 붙이고 대적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입이 필요하다 이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참 자괴감이 떠들었어요. 너희도 하면 될 거 아니야. 한국당에서도. 그죠? 망언 같은 거를 염려하지 말고 이현주 같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황교안과의 한국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참 불만인 게 있는데 말이죠. 정도원이 이번에 그 비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갑니까? 왜 그 장례식장에 안 갑니까? 정도원이가 우파 보수지 좌파 꼴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명박한테 탄압을 당했고 박근혜한테 탄압을 당했고 그 다음에 강한 우파들한테 지금 비토를 받았지만 이 정도원은 우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문재인을 깐 사람이죠. 그러면 갔어야죠. 가서 장례식에 가서 예의를 표했어야죠. 그게 중도 우파, 보수 우파, 중도를 갖다가 흡입하는 게 하나의 그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거마저 아는 게 자체가 나는 참사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현주는 말입니다. 결국 한국당에 입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당에 입당해서 부산에서 아마 전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 이현주가 한국당에 입당하면은 다음 총선 22대 총선은 말이죠. 이현주가 전면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현주가 이때까지 한 은행을 보면은 전면에 싸가지고 흩고 들어가고 폭발력을 발휘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현주를 도울 사람이 한국당에서도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현주의 말빨과 은행을 따라갈 사람이 아직 한국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한국당은 개혁을 해야 되고 한국당은 신진대사 젊은이들을 갖다가 수혈을 해야 된다. 최소한 박근혜에 붙어가지고 일신영달과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라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당의 동력이 생기고 우파는 물론 중도 세력까지 한국당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현주의 목표는 이현주가 요구하는 거 이겁니다. 같이 싸우고 싶다. 한국당과 같이 싸우고 싶다. 내가 힘에 붙이는데 혼자서 이렇게 자유우파의 승리, 자유시장 경제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한국당에서 도와준 게 뭐 있느냐? 한국당은 나에게 길을 비켜달라. 길을 열어달라. 어떤 길을 열어달라? 한국당에 입당하기 전에 한국당의 태물들 일부 친박과 일부 비박들을 정리해달라. 개혁적인 일을 해달라. 이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